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롬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요. 오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법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제3자에 대한 가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사장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로자가 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지시받았던 업무 수행 중에 제3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였다면 사장은 가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주 심플한 얘기지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사건, 사고가 많다 하겠습니다. 가령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아닌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근로자가 수행 중에 제3자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 사용자인 사장이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령 은행 직원이 은행 고객을 상대로 회사의 직인을 날조하여 고객 돈을 횡령하였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은행은 그 횡령한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발생하냐는 것이죠. 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기 파견 근로자 사용 사업자가 지시한 업무를 파견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산재 사고 났을 때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이 있느냐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는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문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해석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넓힌다는 것은 그 가해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게 한 제3자인 피해자의 보호의 방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외형 이론을 주로 견지하는데요. 근로자인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는 피용자인 근로자인 피용자의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일관된 태도를 우리 법원은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면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이 된다는 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대법원 90-8954 사건에서 택시 기사가 택시 운행 중에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사건인데요. 우리 법원은 이 강간 행위는 운전기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지만 승객 운송 도중 차내 강간은 택시 회사의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행위라고 설시하면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택시 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97다의 1657이 사건에서 그 회사의 파지 고철을 수집 정리하는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인 제3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여 그 근로자가 냉장고 속에 있는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내어주어서 그 3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망인에게 음료수를 접대한 행위는 본래 사무 행위는 아니지만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 집행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 하는 바 제3자의 사망에 대하여 회사는 가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수원지방법원 2020나의 95549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의 반말과 욕설에 대하여 이 경비원이 부엌칼을 꺼내와서 너 죽이러 왔어 땡땡 새끼야 이리 와 라고 아파트 주민을 협박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경비원의 가해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경비원의 업무 처리와 외형상 관련되는 바 경비원의 협박 행위로 주민이 입은 손해는 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 업체는 경비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대법원 2003다의 49542 사건인데요. 정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선물 옵션 거래 등 주식 매매 거래를 하여 고객 계좌에 주식이 전혀 남지 않게 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던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정권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위해 금원을 송금받는 행위는 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치하며 고객의 피해액에 대하여 정권회사는 정권회사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외형 이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로자의 행위가 사무 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그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가 제3자인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가 사무 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거나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다는 이치를 하겠습니다. 사례인데요. 은행 부지점장이 사기당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고객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고 현금 보관증을 교부해주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제3자인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우리 법원은 은행 고객인 피해자는 중소기업 대표이면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자인데 5억 원을 주고 은행으로부터 예금 증서를 교부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은 점, 그리고 투자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자율도 기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자를 약속받는 비정상 금융 거래를 한 점 등을 우리 법원은 설시하면서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은행 부지점장의 사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는 금융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상계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은행 부지점장 사무 집행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는 피해자의 악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피해자가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단기간의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행위를 한 바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사용자인 은행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유익하다 한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